이렇게 미국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베트콩들이 치열한 게릴라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 1968년 1월 30일 예기치 못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해 1월 30일인데 1월 30일은 베트남의 음력, 설, 구정, 테트 기간이죠. 원래 이 기간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며칠간 휴전을 해왔어요. 1968년 테트 때는 그동안에 휴전을 해왔었는데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이 뭐였겠어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럴 때 기습 공격을 통해 남베트남 도시를 점령해서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유발해서 사이공 정권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게 몰락시키는 거죠. 이들이 공격한 게 뭐 사이공의 대통령궁, 공항, 남베트남, 심지어 남베트남 이 군부의 사령부 등을 공격해요. 사이공은 연일 총성과 포탄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불에 타오릅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치러진 전쟁에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건 정글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전투예요. 오히려 좋았다. 게다가 베트남 공세가 있었던 1968년은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해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4만 8천 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테트 공세가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역전됐죠. 남쪽 미군이 사상자는 1,100명 정도, 남베트남은 약 한 2,300명이 전사합니다.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무려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베트콩은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러네. 잘못 건드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승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데 네. 테트 공세의 후폭풍은 승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테트 공세 때 베트콩이 사이공까지 들어오잖아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입합니다. 베트콩들이 6시간 동안 미 해병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광경을 미국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루는 또 다른 이름이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 근데 이걸로 전세가 완전 뒤바뀌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은 모르지만 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쉽게 전쟁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될 사이공이 화염에 쌓이고 곳곳에서 시가전이 펼쳐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매일같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들이 중계되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어요?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을 왜 이런 전쟁에 내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져갈 때 이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되게 화제가 됐던 사진인 것 같은데. 그런 나 본 것 같은데? 예, 화제가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 직결 심판한 사람은 남베트남 군의 장군입니다. 왜 민간인을 총을 쏴서 죽였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와주는 남베트남 장군이 이렇게 민간인을 이렇게 죽이니 분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반전 데모를 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적군 베트콩이었기 때문에 이 장군이 직결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놨지만 사실은 가해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상황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면은 어때요? 미국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설명 좀 써주지. 그러니까. 그래서 1969년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날을 정해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합니다. 이날 워싱턴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은 이제 닉슨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닉슨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 자리를 남베트남 군인으로 메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감소하기로 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reduce the authorized troop ceiling in Vietnam to 484,000 by December 15.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하이오 주 방위군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실탄을 쏜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보도됐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쳤어? 아니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전역의 450개 대학 이상이 동맹 휴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이런 반전 데모로 전쟁이 바로 끝나진 않지만은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갈수록 거세지는 반전 여론은 닉슨 정부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벌어집니다.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징집병 가운데 보병 근무 희망자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병역 기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That long Knocking on the heaven's door. 밥 딜런. I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밥 딜런의 유명한 Knocking on Heaven's Door죠. 나 그런 노래인 줄 몰랐어. 나도. 1913년에 발표된 이 곡은 그 가사가 마치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많이 공감이 가죠? 미국에서 반전 시위와 함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면 전장터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살이 뚝 떨어지죠, 뭐. 사기가 떨어지죠. 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베트남 참전 병사들 중에도 검은 완장을 차고 반전 운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